가정에 제일 충실했어요. 가정이 먼저라고 너무 자상하죠. 그냥 아들이 한번 아빠 보고 싶다고 대성통곡하고 울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천국에 가셨고 거기서는 아빠가 안 아프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도 아빠가 아픈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고 자기들은 보고 싶긴 한데 아빠가 이제 안 아프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대참상이에요. 100명만 죽어도 300명만 죽어도 난리인데 가습기를 맡아가지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폐렴이 왔다. 그렇게 진단을 냈어요. 3년 겨우 못 채우고 4월 25일 날 그렇게 숨을 못 쉬어갖고 응급실로 갔는데 여기는 호소 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힘을 부리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막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집사람 그 살아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2012년 7월 16일 죽었는데 7년 만에 이제 우리 아들도 그 증상이 나타나가 똑같이 나타났고 엄마는 폐가 굳어버리고 우리 아이는 이 폐가 근육이 뽕뽕 다 떨어져 버렸대요. 나 같은 경우도 폐뿐만 아니고 목이 왜 갑상선 내가 암에 될 지가 없는데 이걸 한번 가슴 서지를 맡은 사람은 10년이 나타났지 이거는 기한이 없어요. 언제 나타나서 무슨 형상이 나타날지 그건 모르는 거. 서서히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증명이 안 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2011년입니다. 이게 무려 8년 전인데 오늘 이 방송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직도 피해자들이 있고 앞으로 이런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피해자분들도 어떻게 하면 좀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앞서 보신 고 조덕진 목사님이 지금 1403번째 예. 사망자입니다. 이 숫자가 이게 지금 말로 하면서도 실감이 잘 안 나는 숫자거든요. 이게 예. 가족 한 분 한 분에게는 이게 숫자로 지금 환치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집계는 되는 겁니까? 이 사건이 알려진 게 2011년인데요. 예. 예, 그 뒤에 6년, 7년이 지나서야 한 3년 전에야 정부가 학계에 요청을 해가지고 추산을 했는데 예. 이런 제품들을 사용한 사람만 최소 450만 명. 예. 예, 뭐 국민 중에 한 10%는 이 제품을 쓴 겁니다. 네. 그 중에 한 14%인 한 50여만 명이 제품을 쓰고 난 다음에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네. 이상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로 추산이 되고요. 예. 그리고 다시 4만 명 정도는 사망 내지는 뭐 폐질환에 걸린 아주 중증 피해자. 예. 그리고 지금 신고된 사람만 지난주 말까지 약 6,407명. 네. 그중에 22%인 1,405명은 사망자. 이렇습니다. 1,405명이 사망자. 예. 근데 그 숫자가 다가 아닌 것이죠. 네. 네. 그 아래에 지금 지금 보신 것처럼 수면 아래에 더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공식 인정한 피해자 수가 810명 뿐인 거.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신고된 사람의 한 10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조금 넘는 사람만이 인정이 됐는데 이거는 정부가 그만큼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기업도 여전히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이 2011년에 알려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역학조사로 그 한 40여 명 되는 산모를 비롯한 그런 가족분들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이제 죽거나 또 중증 질환에 걸렸는데 그때 역학조사 결과가 이런 그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서 폐 말단 기관지부터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뿌옇게 되다가 또 이 딱딱하게 되는 폐 섬유화가 진행이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망에 이르거나 이제 폐 기능이 확 떨어지는 아주 그런 특이한 그런 증상을 보였어요.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신고된 분들을 판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때는 한 40여 명의 이제 그 환자들을 가지고 그런 판정을 했는데 그 뒤로 지금 뭐 4천 명, 5천 명, 6천 명까지 신고가 늘었으니까 뭐 제품도 다양하고요. 또 아주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산모 또는 노인까지 그리고 노출된 환경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출돼서 나타나는 다양한 질환을 연구해서 판정 기준이 확대되고 또 폐 손상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그런 전신 질환들이 그 피해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이전 정부가 하질 않았어요. 이전 정부가. 그렇죠. 예. 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좁은 잣대와 아주 제한된 질환만을 이제 인정 질환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6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지만 한 810명밖에 이제 인정이 안 된 겁니다. 네, 이 피해자분들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그러면 우리 사회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건가요? 일단 본인들이 이 제품을 광고나 TV 광고나 이런 걸 보고 사서 썼는데 그리고 이게 90년대에 다쳤는데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90년대는 TV 광고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94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TV 광고에 신문 광고에 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 제품을 광고하고 또 뭐 굉장히 큰 회사들이죠. 뭐 SK부터 시작해서 삼성 뭐 다양한 그런 한국에서 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재벌들이 만들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믿고 썼는데 사서 쓴 죄밖에 없는데 나타난 나의 그 피해와 질환 이런 거를 왜 기본적으로 인정조차 해주지 않느냐. 예, 그게 억울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그랬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예, 그게 벌써 지금 뭐 7년, 8년째 이루고 있으니까 밑을 노르신 거죠 피해자들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사실은 앞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유사한 제품들도 만들어내지 못할 거고.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보니까 10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어디 호소할 데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사용한 사람들을 모두 등록을 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이렇게 추적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필요합니다. 예. 물론 지금 인정된 어떤 질환이 질환과 피해자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아주 극히 일부만 지금 확인됐을 뿐이거든요. 이것이 합병증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우리 몸속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이라도 연구자들이 말하는 전신 질환, 가습기살균제 증후군 이런 방식으로 인정을 하고 또 나타나지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이후에 합병증과 또는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발암물질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사용한 피해자들 그리고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케어를 해주고 그리고 기업들은 배보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혹시라도 나중에 유사한 일이 있을 때 나타나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비슷한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나라가 제대로 소비자와 피해자들을 케어해주고 최소한의 조치는 제대로 취하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이 이런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그런 믿음이 지금 깨졌단 말이죠.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업과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5년, 10년 있다가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으면 발암 물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몸에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가습기를 한번 써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 피부에서부터 뭐 안구에서부터 호흡기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온몸에 이게 아주 굉장히 미세한 그런 물질로서 그 온몸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위험한 케미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간이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이제 그 물질이 쌓여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불과 그 폐손상하고 천식하고 태아 피해 요 정도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만 인정을 했다면 지금 그렇게만 인정을 한 게 문제라 그러는데 만약에 그러면 잠재적 피해자까지 몇 명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실 사용자들은 모두 잠재적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들은? 예. 그게 이제 450만 명인데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건강 피해를 호소했거나 병원에 다녔거나 했던 분들 약 한 50만 명은 피해자다. 50만 물론 이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것이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하는 데까지는 해야지 진작에 이전 정부부터 손을 놓고 기껏해야 오는 전화만 받는 어떤 그런 식의 수동적인 자세로 피해자를 사실상 찾지 않았어요. 방치했던 예.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피해자들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은 도대체 피해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예, 이건 일종의 생활화학 제품으로 인한 집단 살인 사건으로 봐도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집단 살인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집단 살인 사건인데 도대체 피해자가 몇 명이냐. 살인 사건의 경우에 무슨 야산에 이렇게 피해자들이 묻혀 있는데 당연히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피해자가 몇 명이다. 그리고 네. 그 원인은 뭐고 범인이 누구다 이렇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해자의 의도는 뭐고 그렇죠. 가해자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했는지. 예. 그래서 지금 가해자는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네. 정작 피해자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예. 기업도 뒷짐지고 있고 정부도 그냥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럼 이 가해자의 의도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러니까 가해자는 둘인데 예. 기본적으로 기업 이거를 만들어서 그 이윤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기업이죠. 예. 예, SK, 애경, 옥시, 삼성 등등입니다. 이윤. 예. 네. 그 사람들은 지금도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해야 할 예. 정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소홀히 하고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 사과도 하고 했지만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런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시장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는 붕괴된 상태고 이것이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업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예. 해야 될 것 같고 또 할 거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본인이 피해자인 줄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예. 있고 그럼 이런 분들은 지금 어디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어디에다 연락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예. 우선적으로는 이게 94년부터 팔렸고 2011년까지 이제 한 18년 동안 팔렸습니다. 43개 종류의 한 1000만 개 정도가 팔렸는데요. 그 중에 제가 지금 들고 온 이 두 가지 제품이 제일 많이 팔린 겁니다. 네. 이 옥시싹싹이 한 500만 개 가까이 팔렸고 이것도 300만 개가 넘게 팔렸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제품이 있지만 이 제품을 잘 보시고 과거에 특히 결혼하시고 아이들을 막 낳아가지고 갓난아기가 있고 할 때 그때들 많이 쓰시거든요. 혹시 그때 가습기를 썼고 또 이런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면 네. 이상이 설사 없더라도 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이런 걸 쓴 그런 기억이 있다면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예. 저희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신고를 하셔도 좋고 정부에도 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과거에 대형마트 같은 데에서 판매한 사람들이 구입한 사람이 90%가 넘거든요. 네. 혹시라도 그런 기억을 잘 더듬으셔가지고 썼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괜찮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 일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꼭 해야만 되는 이유 짧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개인적으로 예, 바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거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을 지키는 생활 속에서 지키는 일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고 혹시라도 나는 괜찮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국민들 중에 10%, 20%가 이런 제품을 썼고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친 사건입니다. 이거를 그냥 덮고 간다면 어떤 사건, 우리 사회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2의,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 기업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조작 은폐하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고요. 또 여전히 기업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밝혀내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사회를 지켜내지 못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